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적응 이것만 알아도 A+. 한국의 교육제도 소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강 한국의 교육제도 소개. 첫 번째, 한국의 교육제도. 두 번째, 교육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교육 제도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습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또 지금 왼쪽의 초등학교, 오른쪽의 중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의 학교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한국의 교육 제도와 주요 교육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초, 중, 등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이 되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모두 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 교육, 의무 교육이라는 것. 선생님이 아이를 중학교 때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국의 교육기관은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립학교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공립과 달리 공립 또는 사립은 학성의 특성 기준을 두어 별도로 선발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또 공립이나 사립학교는 시설들이 아주 좋기도 합니다. 교육활동은 1년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1학기는 3월 초, 2학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주요 교육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지고요. 1학기 때는 입학식, 학교 교육 설명회, 현장 체험 학습, 운동회, 공개 수업의 날 등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입학식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3월 첫 평일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설명회는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시작하고요.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에서 벗어나 야외로 나가 수업하는 날입니다. 과거에 선생님은 현장 체험 학습을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요즘의 교육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이나 10월쯤 교실을 벗어나 야외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요. 운동회 체육대회입니다. 정교생 또는 학년별 체육대회를 합니다. 5월이나 10월에. 그리고 공개 수업하는 날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을 학교에 초대해서 학교 수업을 공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들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르고요. 2학기입니다. 2학기 때는 여름 방학식, 여름 개학식, 학습 발표회, 겨울 방학식, 종업식, 졸업식 등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식은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는 날, 보통 한국에서는 7월 말 정도 되거든요. 여름 휴가와 여름 방학이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름 개학식은 2학기를 시작하는 날 8월 초나 죄송합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학습 발표회는 1년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날로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식은 겨울 방학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종업식, 학년을 마치는 날 또는 학교를 마치는 날, 졸업식 등은 1월이나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의 주요 학사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 제도의 특징, 특히 학교 교육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등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교과목을 공부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이나 동아리, 봉사, 진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개, 한 개의 차시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그리고 고등학교는 50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실이나 운동장, 도서관, 강당 등에서 실시되는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학습들도 이루어지는데 현장 체험 학습은 각 가정별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걸 오늘날에서는 집에서도 미리 신청을 하면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을 개발하면서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학교에 오셔서 자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학교에 다닌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녀의 학교 입학은 어떻게? 지난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외국인 자녀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학생, 중도, 입국 학생도 대한민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 친구들 중에 체류 자격이 한국의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도 어떻다?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첫 번째,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을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혹여나 없으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자, 그리고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나라에서 얼마까지 학교에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사실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학교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한국에서는 여러 운영기관에 따라서 학교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안학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어떻다? 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운영해서 학비가 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는 것처럼 일반적인 학교들이 대부분 공립학교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우리 특정한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존의 국립이나 사립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교육, 사교육, 교육열이라는 것도 한국의 교육제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교육. 네. 공교육은 국가의 제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전에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에서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루어진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교육은 공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사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학원입니다. 학원. 한국의 학원이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학원이 많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공부를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교육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또는 더 공부를 잘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열은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기는 2학기, 1학기, 2학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우리가 6월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1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2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고 그리고 학년을 모두 다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기제는 2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우리 학기제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학교에 입학하다, 학교에 들어가다,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르다, 학교를 마치다, 학교를 졸업하다. 모두 다 학기제와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학기가 끝나고 나면 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어떻다? 그 시험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성적 통지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성적 통지표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땡땡중학교 땡땡연도 1학년 5반 이서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점수입니다. 점수. 점수는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몇 점이에요. 몇 개 맞았어요. 점수가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점수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중간고사 96점, 기말고사 92점이네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칩니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평균 94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점수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평균 94점을 맞았고요. 성적입니다. 이 친구의 성적은 지금 말 그대로 점수입니다. 점수를 우리는 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학년은 몇 학년 그리고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을 우리는 과목이라고 하고요. 담임은 담당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반의 선생님을 한국에서는 담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을 우리는 성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 표를 우리는 성적 통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교육 관련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 관련 어휘 중에서는요, 주입식 교육, 창의 교육, 인성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주입식 교육은 정보, 지식을 암기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의 교육은 새롭고 흥미로운 생각을 나누는 수업을 우리는 창의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성 교육은 사람의 마음 성격을 키우는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국에서는 인성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입식은 외우세요,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라고 하여 정보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고요. 창의 교육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우리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 교육이라 하고요. 인성 교육은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을 키우는 수업을 우리는 인성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이 좋으신가요? 어떤 교육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교과목에 따라서 다르겠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키우는 수업이 기본이 돼야지 창의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 목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기르다, 적성을 살리다, 개성을 기르다, 특기를 기르다, 소질을 개발하다, 자신감을 키우다, 창의력을 키우다, 사고력을 키우다. 네. 자, 그러면 관련 어휘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력을 기르다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기르는 것. 네. 우리 실력은 나 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나 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라는 것을 길러야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잘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성을 살리다입니다. 적성은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노래는 적성일까요? 네, 적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적성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성을 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성을 기르다. 개성을 기르다는 개성은 특별한 성향을 말합니다. 네, 개성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모습이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 특별한 성격, 특별한 모습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교육 목표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창의력이 많이 키워지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특기를 기르다입니다. 특기는 실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실력을 우리는 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특기가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질을 개발하다입니다. 소질은 우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력이나 특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합쳐도 우리는 소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발전하는 것을 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다입니다. 자신감은 I can do it!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력을 기르거나 적성을 살리거나 개성을 기르거나 특기를 기르거나 소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창의력을 키우다. 창의력은 우리 새로운 생각이나 흥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모습들, 새로운 것들을 계속 키워가야지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다. 사고력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것 또한 사고력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실력을 기르고 적성을 살리고 개성을 기르고 특기를 기르고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창의력을 키우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한국의 교육 제도를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법 사용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사동사와 도록입니다. 사동사 도록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마 시험 시간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친구가 신발 아래, 네,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이 보입니다. 정답을 보입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나 내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는 능동, 피동, 사동의 의미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지금 왼쪽의 친구군요. 이 친구는 가만히 있었어요. 고개만 쏙 돌렸었는데 어떻게 된다? 정답이 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했다? 정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사동사는 주어가 목적어에 직접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사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정답을 보였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정답을 보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 얘기한다? 사동사 이히리기우를 사용해서 동사에서 사동사로 변환을 줍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사동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오늘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이한테 두꺼운 양말을 신다가 아니로 주어가 목적에게 어떤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신기고 따뜻한 옷을 어떻게 한다? 주어가 목적어에게 입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주어가 목적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 남자를 죽다, 그리고 살리다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동사는 주어가 목적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 동사에 이, 히, 리, 기, 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맞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동사에만 사용하고요. 먹다, 먹도록, 가다,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입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공부하도록. 이것도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잠을 자다. 조용히 해야 해요. 왜? 왜 조용히 해요? 아이가 잠을 자도록. 주어가 목적에게 우리 이야기할 때 목적입니다. 아이가 잠을 자도록 조용히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학교에 땡땡땡 일찍 깨었다. 내가 일찍 깨었어요. 왜? 늦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다. 문을 꼭 닫으세요. 문을 꼭 닫으세요. 왜? 목적. 왜? 그렇죠? 못 들어오도록. 시험을 잘 보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목적. 왜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을 잘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